이제 한번 시험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시험 관련된 부분들도 계략적인 부분들, 뭐 내용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아마 올해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올해도 비슷하겠지만 접수가 이제 4월 이제 중후반에 이런 이제 공지가 떠서 이제 4월 중후반에 시험 접수를 받을 거고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6년에 이제 그 경력이 필요한데 요거를 좀 잘 계산하고 미리 좀 잘 만들어놔야 된다. 잘 세팅을 해놔야지 이때 접수할 때 경력 기술서나 이런 거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경영팀에서 또 가서 인사팀이나 이런 데 가서 받아야 되고 혹시나 내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이제 경력이 다 쌓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중간에 이직을 했다 그럼 전 직장 가서 또 이제 그거를 받아와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코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경영관리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떼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도 준비하는데 은근히 시간이 끌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시험 보실 분들이라면 뭐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필기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때 응시인원이 약 2,000명 정도가 응시를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ISMSP 시험 등록 비용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지금 2,000명이 말이 2,000명인데 사실은 좀 허수가 있어요. 2,000명 중에서 실제 시험장에 안 오시는 분들도 이제 꽤 있고요. 그래서 그 실제 자리 보면 이제 비어있는 저 시험 볼 때도 오고 그랬고 뭐 그렇게 많이까지는 아닌데 저 시험 볼 때도 한 줄에 한 명씩은 좀 이렇게 중간중간 이빨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허수가 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숫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월달 끝나서 이제 10월달부터 실기 온라인으로 이제 2회로 나눠서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1차, 2차 이렇게 해서 일정에 따라가지고 1차 신청하신 분들, 2차 신청하신 분들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10월달에 진행이 되고요. 이때 합격자분들이, 그러니까 필기 요 전형을 통과하신 분들이 약 9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가 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죠. 2,000명 응시에서 합격자가 약 90명 조금 안 됐어요. 그리고 최종 합격, 그러니까 이 2차 실기까지 끝나서 11월에 최종 합격이 나온 게 11월에 완료가 됐는데 이때 한두 분 정도가 요 2차 실기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뭐 필기와 비하면 2,000명에서 90명 된 거에서 비하면 뭐 한두 명 떨어진 거가 별로 큰 건 아닐 수 있는데 사실 요 턱이 요 이제 허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필기 허들이 상당히 높은데 이 필기 허들을 넘었는데 실기 허들이 떨어지면 사실 되게 좀 정신적인 데미지도 그렇고 크죠. 상당히 크죠. 더군다나 이제 실기 이제 5일 동안 이제 온라인으로 실기습 교육까지 다 업무 시간 뭐 휴가를 내든 뭐라든 하면서까지 다 참석을 했는데 떨어지면은 사실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부분 정도가 이제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뭐 출제 범위 일단 아까 강조했던 이 ISMS 인증 기준 관련된 부분들 102개 이 체크리스트 항목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나 정보보호 관련된 이런 법규, 그리고 개인정보나 정보보호 관련된 이제 기술보안 쪽 혹은 이론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뭐 보안기사나 뭐 CPP나 시사, 시습 같은 이런 보안 관련된 자격증 이런 데 나오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랑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기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지선다, 객관식 오지선다입니다. 간혹가다 모두 고르쇼 있습니다. 바로 모두 고르쇼 이런 거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고, 문항수는 50문항이고 시험 시간이 120분 정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문제 유형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단순 질의형, 이건 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답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런 단순 질의형 이런 것들이 있고, 복합 응용형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이상의 이제 영역들이 이렇게 섞여서 법률 관련된 혹은 규정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면서 여기에 같이 기술 문제가 같이 떠 있는 가령 이제 뭐 방분리 관련된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암호화, 개인정보 암호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토픽 플러스 그리고 이제 법규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응용해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영역들이 또 연계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상황 판단형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형 문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를 줍니다. 내가 심사원인데 이런 상황이고 지금 관련된 이제 증거 자료들을 보니까, 증적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고, 여기 있는 정책들을 보니까 정책서에는 이렇게 써져 있다.
뭐가 결함이냐, 어떤 결함이냐, 제일 시간 많이 잡아먹는 그런 이제 문제인데, 단순 이제 단답형이나 뭐 복합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다른 시험에서도 보안 기사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들의 문제고, 이 상황 판단형이 정말 보기 힘든 이런 유형의 이제 시험 문제인데, 아마 우리나라 시험은 사실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좀 비슷한 시험 별로 없는 것 같고, 시사나 아니면은 이제 PMP 같은 이제 국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마 있을 텐데, 보면은 뭐가 답이지 싶은 게 다 답 같기도 하고 다 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PM의 판단을 물어보거나 뭐 감사인의 시각을 물어보거나 이게 뭐 답이 있어? 라고 싶은 이제 그런 문제 유형들이 바로 이런 상황 판단형, 시나리오 관련된 문제들이죠. 저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던 게 답을 찾아내기도 어려웠고,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 하나 가지고 왠지 이걸 것도 같고 저걸 것도 같고라고 하는 생각에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문제에 내가 너무 몰두해가지고 시간 가는 거 모르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너무 깊게 생각을 하다 또 거기에 또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 이런 상황 판단형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문제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답을 선택하는 거는 이제 정답형, 그러니까 5개 오지선다 중에서 나머지 4개는 틀리고 이제 하나만 맞는 정답형이 있고요. 뭐 반대로 일부가 오답이고 나머지가 정답인 이런 이제 부정형, 그리고 보기에서 이제 관련된 뭐 기억, 니은, 디귿 혹은 가나다라 뭐 이런 거는 모두 고르는 뭐 이런 확답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채우기 혹은 네모칸 채우기처럼 중간에 이제 특히나 이제 법 관련된 법이나 지침 아니면 고시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게 많은데, 해당 이제 조항을 쫙 늘어놓고 중간에 어떤 키워드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상자를 쳐놓거나 가로 쳐놓고 요거 채우는 이런 이제 문제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것은 혹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런 것도 되게 좀 뭔가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보기들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것은 혹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되어 있어서 뭐 다 맞는 것도 같고 다 틀린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문제에서 가장 가까운 거를 찾거나 가장 먼 거를 찾거나 이런 좀 까다로운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은 상당히 이제 타 시험 대비 별로 깔끔하지 못하다. 제가 국내 시험, 혹시 국내 아니면 뭐 국제 시험 다 통틀어가지고 제 기억에 ISMS만큼 좀 문제를 꼬아서 내는 이런 이제 자격 시험들이 별로 없거든요. 혹시 뭐 좀 기억 딱 뭔가 이런 유형들 이 ISMS에 좀 비교될 만한 그런 시험들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언코 없고요. 왜냐면 이제 시험을 어렵게 내려면 이 시험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2,000명이 보는데 100명만 뽑고 싶은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합격시켜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람만 뽑으려고 하는, 떨어뜨리려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기술을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어렵게, 그러니까 잘 학습이 안 되는 부분에서 내던가, 그런 부분이 이제 법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많이 아는 부분이 아니라 구석에 있는 부분을 낸다거나, 이런 부분, 상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을 낸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트릭은 시간입니다. 아까 PMP라든지 시사라든지 이렇게 상황형 문제가 나오는 시험들은 3시간, 4시간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우리 ISMS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제약이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 문제를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는 난이도 조절에서 좀 상위의 문제들을 많이 내고 있다는 점과, 그 다음 2시간이라고 하는 트릭, 2시간 다 주는 게 아니죠. 저게 이제 10분 OMR 카드 적는 시간 뭐 이런 거 빼면 2시간도 안 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시험을 봤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시면 시간이 부족했다, 문제를 다 못 읽었다, 문제 풀고 나서 내가 옳은 답을 찍었는지 모르겠다. 특히나 시험지를 안 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시험을 내년에, 올해 실패를 했더라도 내년에 이제 뭔가
그 복귀를 하고 데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예. 네, 맞아요. 또 문제가 공개가 안 되잖아요. 뭐 이제 기사 시험들이 다 그렇지만 문제가 공개가 안 되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은행식으로 돌아가는 문제도 아닌데 굳이 왜 공개를 안 하는지는 예. 어쨌든 뭐 이제 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가 공개가 안 되는 것도 상당히 좀 크죠. 그래서 이제 문제 공개 안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로 어떤 출제 경향이라든가 내년도 시험 준비할 때 어떤 이제 학습 관련된 이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정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가 이의 신청을 못합니다. 이의 신청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특히나 이게 이런 상황 판단형 문제는 사실 어찌 보면 되게 좀 주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이 반드시 이거다라고 하는 어떤 뭐 논리는 있겠지만 이게 정말로 어떤 뭐 컴플라이언스 규정이라든가 레퍼런스에 따라 가지고 이게 꼭 답이다라고 하기 좀 애매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이 상황 판단형 문제들 중에서 단답형은 뭐 이런 거는 뭐 명확하죠. 명확한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별로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이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이의 신청이라든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일관적으로 보면 이것도 되지 않나요? 이건 왜 답이 안 되죠?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문제 자체가 이제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좀 마땅치 않은 거죠. 사실 좀 그런 목적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문제 자체가 좀 주관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답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꼭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고 이제 뭐 출제 영역별 비중 보면은 일단은 인증 기준 관련된 거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이게 가장 많고요. 한 절반 혹은 절반 이상 인증 기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법령 관련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물론 이제 기술적 관리적 뭐 정보보호 관련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기술보안 쪽 관련해서는 고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방화벽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거의 뭐 ISMS-P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ISMS 시절부터 이제 방화벽 관련된 이런 네트워크 보안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특히나 이제 뭐 AWS 같은 이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기술 요소들 이런 문제들 출제가 되고 있고요. 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상화 기술, SDN이라든가 뭐 블록체인 같은 이제 이런 이제 신기술, 기술 보안 관련된 뭐 이제 세부적인 기술 요소까지는 아닌데 이제 관련된 개념들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 지금 실기술 문제들도 출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필기합격 기준은 일단 상대평가랑 절대평가 혼합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커트라인이 있어요. 꽈락 기준은 60점이다. 그래서 60점이나 혹은 약간 상이한 요게 이제 커트라인이 되는데 일단 60점이 안 되면은 내가 59점 몇 점이다, 59점이다. 그러면 이제 탈락입니다. 무조건 탈락이고 60점이 꽈락 기준이기 때문에 최소한 6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2,000명 정도 응시를 해서 필기 합격이 89명이 필기 합격을 했고 실기 합격은 일단 89명이 안 됩니다. 한두 분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00명 중에서 89명이 이제 응시를 했는데 커트라인은 작년 같은 경우는 60점이었어요. 60점이었고 재작년 같은 경우도 60점이었고 거의 어지간하면 60점입니다. 60점 이제 왜냐면 60점 넘는 분이 어지간하면 회차에는 100명이 채 안 돼요. 2,000명 봤는데 60점 버는 사람이 89명밖에 안 됩니다. 100명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60점이 커트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게 꼭 그렇진 않은 게 60점 맞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차에 이제 문제 난이도가 조금 쉬웠거나 아니면 응시하시는 분들 좀 실력이 되게 좋아서 상위 평준화돼서 이제 60점 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60점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첫 시험에 딱 처음 시험 봤을 때 딱 60점 맞았는데 떨어졌더라고요. 필기 한번 떨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대략적으로 보통 한 60점 정도가 커트라인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하냐? 다른 거보다 무조건 인증기준 안내서 요 ISMS 키사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인증기준 안내서 요게 바이블입니다. 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자료들 뭐 강의들 다 좋은데
일단 이겁니다. 이거 인증기준 안내서. 이게 2019년도에 가이드를 인증기준 안내서를 이제 기사에서 배포를 하고 20년, 21년, 22년 아직까지 이제 갱신이 안 돼서 2019년이면은 데이터 3법 개정되기 전이잖아요. 전이라서 약간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지금이랑 안 맞는 내용들이 좀 일부 있어요. 일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2개 체크리스트 인증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을 요 인증기준 안내서만큼 잘 해놓은 거를 못 봤습니다. 이거 최고예요. 이게 인증기준 안내서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2번 보셔야 됩니다. 3번 보셔야 되고요.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밖에 이제 ISMS 홈페이지에, 기사에서 운영하는 ISMS 홈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관련된 고시나 법령, 이런 내용들, 이런 게 이제 인증기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 학습 자료들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이나 지침은, 요거는 이제 올해 아마 시험 공고가 나오면은, 그때 또 한번 이제 발표될 텐데, 매년 거의 안 바뀌어요. 출제 범위입니다. 법령에 관련된 출제 범위인데, 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관보호법, 전자금융감독규정이라든가, 신용정보법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내용이랑 망법 관련된 내용이 법령 문제는 거의 여기서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보호법이나 나머지 기타 법률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 신용정보보호법이나 위치정보법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는 이제 전자정보법까지는 아니고,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문제가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었고, 거의 다른 법은 거의 그냥 한 문제, 많아야 두 문제 정도다 보시면 되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법률입니다. 그 밖에 이제 기타 정보보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출판 서적이라든가, 보조자료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ISMSP 인증심사원 관련된 이제 수험서가 이제 출판 규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ISMSP 이 제도 자체나 아니면은 뭐 정보보호 관리 체계 운영 관련된 관점에서는 뭐 그냥 교양서적으로 보기에는 뭐 괜찮은 책들도 있는데, 만약에 시험을 포커스로 두고 있다, 시험을 타겟팅한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좀 추천할 만한 책이 여기 또 이제 공저자가 계시니까 그 크라운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ISMSP 인증심사원 이제 모의고사 문제나 아니면은 요 이제 교재나 요게 그나마 제일 괜찮고요. 별로 안 좋은 책은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너무, 이게 수험서로 보기에는 좀 아니다 싶은, 그런 책들도 좀 많이 있어요. 출판된 서적들 중에서. 그리고, 꼭 ISMS 뿐만이 아니라, 기술 보안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보안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정보보안 기사, 보통 I기사 책 많이 보시죠? 거나, 아니면 시사나 시습 관련된 교재, 뭐 공무원 수험서 뭐 등등등 이런 내용들 있는 수험서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 자료실에 있는 관련 법령이나 기술 안내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료 온라인 교육 사이트들이 좀 있는데, 일단 ISMS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학습, 이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강의를 온라인이고 무료입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내용이 깊진 않아요. 깊진 않은데 그런 것들 좀 볼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 포털에도 보면은 ISMSP 인증심사원을 위한 개인정보 혹은 정보보호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무료 VOD 이런 것도 제공합니다. 이것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내용이 좀 실제 실무 사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씩 들어오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